테마주 변동성에 대한 매매 굉장히 핫하죠. 사실이다 아니다. 근데 최근에 또 대형주들이 개별주처럼 움직이다가 저전도체 관련주들이 쌍끌이 상한가를 가면서 테마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결론이 나오기 전에 가장 강합니다. 그 결론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시점부터 테마주는 오히려 빠집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초보자들은 잘 몰라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닿아 있을 때, 양측의 의견이 충돌할 때가 가장 테마주로서는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초전도체 관련주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획기적이다 설마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을 하면서 어렵지 않겠나 쪽으로 좀 기울어지잖아요. 전일 시간의 하한가로 주가들이 다 빠져버리고 또 다른 검증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나오는 기사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으면 오늘도 하한가를 맞았을 거예요. 장중에 하한가를 맞았을 건데 그래도 아직 기대 심리가 남아 있다 보니까 장중에 밀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를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도주만. 그리고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1등주, 2등주, 3등주가 있잖아요. 무조건 1등주 해야 된다. 무조건. 이거는 필수입니다. 테마주는 무조건 1, 2등주로 해야 된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서 1등주가 뭐죠? 전남은 오늘 거래 정지가 됐죠. 2등주가 득승입니다. 그리고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파워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뒤에 또 따라오는 후발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테마주는 무조건 1등주를 해야 돼요. 오늘 서남이 쉬었기 때문에 서남이 오늘 거래 정지였기 때문에 오늘 뭘 해야 돼요? 이 포인트만 알아도 테마주 종목 선정은 그냥 끝났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상한가를 치었습니다. 첫 번째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세 번째 상한가, 세 번째 상한가가 나왔는데 저는 시간에 하한가를 맞았으면 상한가 한 방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단순하게 그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장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한가 세 방이 나오고 오늘 저점이 여기 나왔는데 여기가 왜 저점이 나왔을까? 필이면 왜 여기가 저점이 나왔을까? 이 종목을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장중에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분차트를 봐야 됩니다. 분차트를 보면 이렇게 이제 변화무쌍하게 움직였죠. 시가, 고가, 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전일 저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자, 보시면은 상한가에 물량이 한번 풀렸다가 상한가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하한가가 진입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개발하기 나왔고요. 개발하기 나오고 다시 반등 나오고 다시 밀렸다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왔죠. 급 상승이 나왔는데 이 자리가 12시 9분이에요. 이런 매매를 하려면 밥도 먹으러 나가면 안 돼. 틈을 타서 등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냐. 전일 시간에 하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개하락은 당연히 예약된 거잖아요. 저점이 어디서 나올 건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한가를 친 세 번째 상한가에서 여기서 물량이 풀려가지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다시 누군가가 매수가 들어와서 상한가를 말아 올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강력한 매수세가 진입을 한 겁니다. 강력한 매수세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1차적으로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죠.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빠지는데 그 다음은 또 어디를 해야 되나? 여기서 지지를 받는 척 하다가 다시 밀렸잖아요. 그때 여기서 또 지지가 나왔죠. 여기서 지지가 나온 게 어디냐면 시가입니다. 시가에 지지가 나왔어요. 이 추세를 돌파하면서 강한 슈팅이 나왔죠. 이때가 이제 점심시간 12시 9분 여기서부터 이제 쏘아 올린 게 된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는 제가 항상 시가, 고가, 종가 이런 자리, 이런 라인들이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장중에 시작할 때 보고 있으면 여기 안 와요. 쉽게 안 와요. 이 차트를 보고 나서 움직인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 오면 매수하면 되겠네, 여기 오면 팔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장중에 이 종목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여기서 매수를 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쳐놓고 살 수는 없어요. 기사가 나와서 초전도체 아무리 효과 없다 이런 기사 나와버리면 점한가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받쳐놓고 살 수가 없어요. 종목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중에 추적을 하면서 이런 라인들이 왔을 때에 매수를 가담하고 장 분위기를 보고 악재 기사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잡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반등 나오면 매도하고 뭐 이런 식의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타점은 이런 라인이나 시가 부근에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 오늘 큰 폭의 수익이 나는 거죠. 소액으로 만약에 접근을 해본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어디? 이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매매를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급등주에서
패턴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개별주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2차전지 쪽에서 그렇게 변동성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제부터 개별주 장세가 나옵니다. 테마주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2차전지가 잠깐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고, AI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로봇주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로봇주나 AI주나 전부 다 올라가진 않는다. 대장주 1등주 2등주 대장주만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마주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움직이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대장주 1등주 2등주 3등주 그 안에서 결정이 난다. 왜 1등주가 움직이다가 2등주가 대장으로 오고 3등주가 1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1, 2, 3등은 관심권에 두고 그 흐름을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남이 1등주인데 스남이 쉬어버리니까 덕성이 1등주로서 움직여버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힘이 없잖아요. 초전도체 관련주를 뭐 3등주 4등주 매매하신 분들은 다 손절 쳤을 거예요. 항상 대장주 1등주 2등주 쪽으로 가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더 제가 짚어드리고, 이런 종목들은 분차트 상에서 이런 자리가 왔을 때 이런 라인에서 시가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된다. 시가 자리 그리고 저점 자리, 이런 자리가 여기서부터 분할로 잡아 들어가면 자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를 받쳐놓고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한가 맞는 경우가 있어요. 받쳐놓고 자리 비운다거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장중에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능성을 항상 두는 거고, 이런 고점에 있는 종목을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수 타점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런 자리에서 받쳐놓고 그 밖에 나갔다 오고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지금 운이 좋아서 상승이 나왔지만 아래로도 이렇게 바로 밀려 내려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어떤 변동성을 이겨내면 수익을 주는 게 개별주 단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처음에 지지 라인이 있으면 여기 지지를 하고 움직이는 게 맞는데, 여기도 보면 저점인데 살짝 이탈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살짝 이탈. 여기는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나가죠. 대부분 이렇게 지지를 받고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탈이 나왔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를 내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럴 때는 저점을 지지를 하고 상승이 나오고 이럴 때는 왜 이탈하고 나오는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고 찾아내서 실전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험할 수 있지만 시장에 또 핫한 종목이기도 하고, 한파동이 더 남았죠. 서남. 이 서남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오늘 거래 정지였기 때문에 이게 풀리면 어마어마한 또 변동성을 주겠죠. 그러면 이 변동성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갈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를 토대로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매매가 가능한 거고, 그 시나리오대로 안 움직이면은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초보자나 매매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지금 저점 대비 고점까지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전 매매를 하질 않더라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겠구나, 한번 배운 대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 것도 좀 의미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